안녕하세요. 고찬스피드입니다. 오늘은 그 AI가 가져올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그 사례를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가 앞으로 뭐 우리 인류의 문화에 여러 곳에 뭐 큰 영향을 뭐 미치게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론을 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AI가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류를 뭐 멸망시킬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는 실제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류의 뭐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이 컨텐츠 분야에 활용이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어떤 사례냐면 AI 뷰티 컨테스트 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 미인 대회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대회는 실제로 뭐그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아니 뭐 다른 뭐 카메라로 자신을 셀카를 찍은 다음에 그거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게 올라와져 있는 그 포토, 그러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인공지능이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다. 뭐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이 뽑기 때문에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객관적인 미모로만 보고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앞에 내세워서 이 이제 미인 대회를 이 주최 측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마케팅적으로 보면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많은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결과 그러니까 이제 이 AI 뷰티 컨테스트의 결과를 발표된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주로 이제 백인 여자들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공지능이 그런 기준에서 주로 백인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백인 여성들이. 그래서 이제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인공지능이 판단하는데 그 인공지능에 그렇게 판단하는 학습을 어떻게 시킨 거냐?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과 비난이 쏟아졌죠. 사실은 이 알고리즘 관련돼서 뭐 검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나름 이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극대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눈이 어느 정도 커야 되고 뭐 얼굴 비율이 해서 뭐 입, 코, 눈이 어떻게 위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는 거는 사실 문화마다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것에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한 사람이 누구고 학습 자료가 누구냐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전혀 다른 결과를 사실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연 만능이냐, 그리고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비난이 쇄도하면서 그 이후에 다시 뭐 점검을 다시 해서 새롭게 뭐 AI 뷰티 컨테스트 뭐를 두 번째 뭐 주최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실은 활용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보여줬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편견이 오히려 그 학습 과정에서 더 극대화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인 거죠. 일례로 인공지능을 학습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그 인종적인 차별적인 그런 거를 갖게 되고 욕설을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든지, 이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어떤 자료를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결과를 보이냐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에 관련돼서 이제 로봇 3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봇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 로봇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 로봇 3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규정된 것이 있는데, 이거에 조금 더 확장판으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항목도 좀 많고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이 지켜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가 돼 있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뭔가 할 때 일정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규제들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는데 어쨌든 제약이 될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규제는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규제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그런 이상적으로 모두가 합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규제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서로 간에 규칙을 정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규칙이 너무나 많아지면 일정 정도 그게 제약이 돼서 규제라는 걸로 나타나서 발전하는데 물론 문제가 생기겠지만,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준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예를 들은 AI 뷰티 컨테스트 같은 그런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공지능이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그 안에 그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합리적으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사실 많이 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논리적으로 그게 합리적이다라는 거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적으로 서로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또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귀찮은 일들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서 그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풍족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게 해악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정론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심사숙고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뷰티 컨테스트는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관련 자료도 나오고 그 홈페이지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려해볼 만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실패된 사례도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그 결과를 이제 공부해서 받아들여서 아마 본인들이 하시려고 하는 거를 추진하는데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